그날 나의 가슴에 스며든 것은 전에 없던 빛나는 희망과 벅찬 감동이었다. 메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의 다소 거친 손길은 나의 오랜 갈증을 채워주었다. 나의 심장을 감싸는 탐스러운 가슴봉우리에 붙은 딸기처럼 붉고 검붉은 꼭지는 벌써 긴장하여 쏟아나듯 굳어져가고 오랫동안 말라있던 계곡 속 백합는 어느덧 촉촉하게 물을 머금고 주인을 기다리는 새색시 마냥 부끄럽게 얼굴을 붉혔다.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잊었다고 여겼던 삶의 활기가 한 사람의 따스한 손길로 인해 다시 내 존재를 눈부시게 깨우고 있음을 말이다. 아침 6시 전라도 산골 마을의 딸기밭에는 새벽녘의 상쾌한 풀내음과 영롱한 이슬 방울들이 반짝였고 꿈결같은 새소리가 희망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가슴 벅찬 기대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멀리 마을 입구를 설레는 눈빛으로 주시했다. 오늘은 마을 후배가 소개해 준 용역업체에서 새 일꾼을 보내기로 한 내 오랜 기다림의 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젊고 팔팔한 기운이 와야 할 텐데 나는 붉은 기운이 가득한 탐스러운 딸기밭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상상에 잠겼다. 올해 농사는 유난히 풍년이어서 붉은 보석 같은 딸기들이 송골송골 터질 듯 영롱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양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런 수확철이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다. 오전 7시를 넘어서자 드디어 마을 어귀에서 짐을 든 사람 하나가 활기찬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숨죽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놀라웠다. 예상했던 젊은 남성이 아니라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당찬 여성이었으니까. 혹시 이동우 씨 댁이 맞나요? 힘있고 또렷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미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정한 차림새였다. 깔끔한 검은색 작업복에 모자까지 야무지게 갖춰 입고 있었죠. 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아, 네. 맞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보내신 분이 맞나요? 네, 맞아요. 딸기 따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미란의 당당한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여성이, 게다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이런 고된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준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딸기 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거든요. 미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스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나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에는 정말 익숙하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나는 미란을 딸기밭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짚어 딸기 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탐스럽게 잘 익은 것만 톡톡 골라내고 상한 것은 제외하며 아직 풋풋한 어린 것은 고이 남겨두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미란이가 딸기 몇 개를 능숙하게 따서 보여주자 나는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은 마치 경지에 오른 듯한 움직임이었다. 숙련되고 빠르면서도 어찌나 정확하던지 딸기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런 일에 잔뼈 굵은 베테랑 같았다.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일을 많이 해보셨나 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사일을 한 지가 꽤 되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지 벌써 3년 정도 됐거든요. 미란의 시원한 대답을 들으며 나의 얼굴에는 그제야 환한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다. 적어도 일은 제대로 하니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미란의 숨결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운을 감지했다. 두 사람은 각자 딸기밭에 한 줄씩을 맡아서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우는 미란에게 감탄하게 되었다. 나이에 비해 체력도 어찌나 좋고 무엇보다 성실한 태도가 빛을 발했죠. 중간중간 쉬자고 해도 괜찮다며 땀 흘리며 계속 일했다.
오히려 동우가 먼저 지쳐서 허리를 펴야 할 정도였다. 점심때가 가까우자 동우는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해드릴까요? 마침 아침에 준비해 온 재료도 있고요. 미란의 제안에 동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미라는 이미 가져온 보따리에서 간단한 채소와 양념들을 꺼내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부엌 사정도 잘 모르실 텐데 걱정 마세요. 어디든 금방 적응해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동우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텃밭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파, 호박이, 푸고추 몇 개를 갖다서 왔다. 동우는 그런 미란의 활기찬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부엌에 들어간 미라는 마치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준비해온 재료들로 뚝딱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동우는 부엌 입구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주머니 정말 익숙하시네요. 혹시 식당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생 살림을 해왔을 뿐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줘야 했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어떤 아련한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나도 그것을 느꼈지만 더 깊이 묻지는 않았다. 대신 옆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물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찌개가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내가 물을 더 갖다 주는 동안 미라는 풋고추와 파를 능숙하게 썰고 있었다. 칼질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다. 썰어놓은 채소들이 모두 일정한 크기로 가지런했죠. 물을 건네는 순간 미란의 손끝이 나의 손등을 스쳤다. 짧지만 강렬한 전류가 스치는 듯한 미묘한 감각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된장이 집에서 담근 건가요? 네, 작년에 담가둔 거예요. 농사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가지고 다녀요. 미란이 끓이는 된장찌개에서는 진짜 배기집밥 냄새가 솔솔 풍겼다. 나는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그 향기에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 대충 때우던 식사가 당연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다 됐어요. 상 차릴까요? 미라는 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담고 가지밥과 함께 마루에 상을 차렸다. 거기에 아침에 절인 김치까지 곁들이니 제법 푸짐하고 근사한 한 상이 되었다.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 맛은 마치 아내가 끓여주던 찌개 맛과 놀랍도록 비슷했으니까. 어때요? 입에 맞나요? 아, 네. 정말 맛있어요. 오랫동안 이런 집밥을 못 먹어봤거든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미란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다. 딸기밭 하시니까 혹시 딸기잼도 직접 만드시나요? 미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미란의 말에 나는 문득 아내와 함께 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매년 봄이면 아내와 함께 딸기잼을 만들고 김장도 하고 이런저런 겨울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대충 사서 먹곤 했다. 올해는 딸기잼 만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차피 딸기도 많이 나셨으니까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란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딸기잼을 만들려면 며칠은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럼 미란 씨가 계속 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거였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딸기밭으로 나갔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시원해서 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미란은 여전히 능숙하게 딸기를 따고 있었고 나는 그런 미란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가까이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은은한 향기와 잔잔한 숨결은 나의 잊었던 감각을 조용히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제 미란이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이 자꾸 생각나 잠을 설쳤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도 미란과 함께 딸기밭에서 일할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다. 오늘은 내가 점심을 해드려야지.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다. 어제 미란이 남겨둔 찌개를 데워서 먹으려고 했죠. 하지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 마당에서 누군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동우 씨 계세요? 내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처음 보는 남성 한 명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사람은 작업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 보낸 김만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딸기 따는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제 온 미라는 어디 가고 왜 다른 사람이 온 거죠? 잠깐만요. 어제 여자분이 와서 일했는데 그분은 어디 가셨나요?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용역업체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라니 무슨 문제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나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미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딸기잼을 만들자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혹시 어느 농장인지 아세요? 글쎄요. 마을 너머 큰 농장이라고만 들었는데 만수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미란 생각이 났다. 어제 함께 나눈 된장찌개도 딸기밭에서 나눈 정겨운 대화도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다. 일은 어제 하신 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빨간 딸기만 따고 상한 건 빼고요. 나는 만수에게 일을 시키고는 혼자 딸기밭 한 구석에서 작업을 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갔다. 미란이 서 있던 자리를 보면서 어제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만수에게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오라고 돈을 주었다. 혼자 남은 딸기밭에서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겨우 하루 함께 일했을 뿐인데 미란이 없으니까 딸기밭이 휑하게 느껴졌다. 어제 미란이 따준 딸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꼼꼼한 손길이 생각났다. 오후 내내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만수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았다. 어제 미란과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도 함께 먹은 맛있는 식사도 그리웠다. 해가 지자 만수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란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꺼내서 데웠죠. 맛은 똑같네. 하지만 혼자 먹는 찌개는 어제만큼 맛있지 않았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도 싱거웠다. 나는 밥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놓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도 되고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다. 창밖으로 보이는 딸기밭을 바라보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마을 후배인 최성두를 찾아갔다. 미란에 대한 소식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으니까. 성두야. 그 용역 업체에서 온 여자분 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성두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내가 알아봤는데 큰일 났더라고. 용역 업체랑 얘기가 달라져서 어제부터 다른 농장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농장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 이상하다니 뭐가? 일꾼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특히 나이 든 여자분들한테는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 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란이 그런 곳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 농장이 어딘지 알아? 산 너머 큰 비닐하우스에 있는 곳이야. 토마토 농장인데 거기 주인이 성격이 좀 괴팍하다고 소문났어. 성두의 말을 들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미란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산길을 한참 달려서 큰 비닐하우스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멀리서도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격렬하게 화를 내는 목소리였죠. 이렇게 일하면 언제 끝내려고 그래.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 50대 남성이 몇 명의 일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중에 미란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아니, 나이만 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농장 주인이 미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본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성큼 다가가서 그 사람 앞에 섰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여기 관계자야? 저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장 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아는 분? 그럼 데려가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참고 미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은 나의 손끝에 미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잊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미란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왔어요. 일 그만하고 같이 가요. 하지만 아직 됐어요. 가죠. 나는 미란의 손을 잡고 농장 밖으로 나왔다. 뒤에서 농장 주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미란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 트럭을 몰고 한참을 달린 후에야 나는 말을 꺼냈다. 많이 힘드셨죠?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런 일에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죠.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랫동안 혼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러면 동우 씨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손해요? 어차피 딸기 따는 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 함께 하면 되죠. 나의 자연스러운 말에 미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트럭이 딸기밭이 있는 마을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 미란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했다. 딸기밭 옆 평상에 앉아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란이 삼겹살과 막걸리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 준비했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제가 뭔가 해드려야죠. 그때 된장찌개도 끓여주셨는데 괜찮아요. 오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미라는 간이 석쇠를 가져와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딸기밭에서 따온 풋고추와 마늘도 함께 구웠다. 나는 막걸리를 따르며 미란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나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미란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농사일을 하셨나요? 미란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죠. 미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빚은 제가 다 갚아야 했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게 된 거예요. 나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나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미란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온 거였다. 그런 힘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셨군요. 별 수 있나요? 살아야죠. 미란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우리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나도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30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다. 지금도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특히 이런 농사철에는 아내가 많이 그리워지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막걸리를 마셨다. 붉게 익은 딸기들이 저녁 햇살에 더욱 빨갛게 보였다. 미란의 얼굴도 막걸리 때문인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사람 일이 참 묘해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미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다니.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를 정리했다. 미란은 농막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미란이 혹시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이었어요. 미란의 미소를 보며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지만 미란과 함께 보낸 시간은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11시쯤 갑자기 마을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거니 했지만 깜깜한 어둠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나는 침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이런 갑작스러운 정전은 예상치 못했는데 농막에서 자고 있을 미란이 걱정되었다. 농막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런 상황에 취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농막 앞에 도착하니 미란은 당황한 듯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아, 동우 씨. 죄송해요. 밤늦게 소란을 피워서 무슨 그런 말씀을. 이런 어둠 속에. 여기서 혼자 계실 수 없어요. 집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지만 그때 촛불마저 흔들리며 꺼져버렸고 농막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됐어요. 짐 챙기시고 집으로 가요. 이런 어둠 속에 혼자 주무시면 안 돼요. 나의 단호한 말에 미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간단한 짐을 챙겨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비록 비는 오지 않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 짧은 거리도 낯설게 느껴졌다. 타월 드릴게요. 옷도 갈아입으세요. 나는 미란에게 깨끗한 타월과 아내의 옷을 꺼내주었다. 10년 동안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옷들이었다. 이거 입으세요. 크기가 맞을 거예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내게 전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빈 방도 있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미란이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나는 당황했다. 객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오래된 집이라서 이런 상황에 취약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죠? 여기 난방이 안 되네요. 나는 난감했다. 집에서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은 나의 침실뿐이었다. 하지만 미란을 혼자 거실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죄송한데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안 돼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거실도 난방이 안 돼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나의 침실에서 함께 자기로 했다. 나는 이불 하나를 바닥에 깔고 미라는 침대에서 자기로 했다. 하지만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동우 씨는 괜찮으세요? 네,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같은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으니까. 밖에서는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그 정적만이 방 안의 미묘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동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미란 씨가 오셔서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제 오늘 미란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지난 10년보다 더 즐거웠어요. 나의 솔직한 고백에 미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이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 밤새도록 정전은 이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밤을 보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잠들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의 조용한 숨소리는 나의 외로운 밤을 포근하게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미란이 아직 자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아니에요. 평소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 정전 때문에 급하게 온 것 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일하실 동안 여기서 주무세요. 어차피 빈 방도 있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활기차니까 좋아요. 그날부터 미라는 동우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에는 함께 딸기밭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은 미란이 해주고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딸기가 정말 많이 익었네요. 이제 딸기잼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미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미란 씨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할까요? 싱싱한 딸기들부터 수확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딸기잼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잘 익은 딸기를 한가득 수확해서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었다. 그 다음에는 딸기를 냄비에 넣고 설탕을 부어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저어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줘야 타지 않고 맛있게 졸여져요. 미라는 딸기잼 만드는 일에 정말 능숙했다. 딸기가 스스로 물을 내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높여 끓였고 위로 떠오르는 거품은 꼼꼼하게 걷어냈다. 나는 옆에서 미란의 지시대로 설탕을 더 넣거나 불 조절을 도왔다. 함께 주걱을 잡고 딸기잼을 젓는 동안 우리의 손이 부드럽게 스쳤고 그 촉감은 달콤한 딸기 향만큼이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우셨어요?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매년 함께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그 달콤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미란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그때는 행복했던 기억들이었다. 시어머니도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거든요. 제가 가장 의지했던 분이었어요. 나는 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그 엄청난 시련을 혼자서 감내하시느라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딸기잼이 충분히 졸아들어 농도가 걸쭉해지자 미라는 미리 소독해둔 유리병을 꺼냈다. 뜨거운 잼을 병에 가득 담고 뚜껑을 닫아 밀봉하는 모습은 정말 완벽했다. 어때요? 맛 좀 봐주세요. 내가 딸기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니 그야말로 황홀했다. 달콤하고 향긋한 딸기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행복감을 선사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딸기잼은 처음 먹어봐요. 다행이에요. 내년까지 드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딸기잼을 모두 담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준비를 했다. 오늘은 내가 나서서 김치찌개를 끓였죠. 제가 할게요. 미란 씨는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동우 씨도 똑같이 일했는데. 괜찮아요. 가끔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다. 우리 꼭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나의 말에 미란도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밤 미란은 객실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서로에게 점점 깊어지는 마음 때문이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우리 두 사람의 일상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라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는 밭으로 나가 싱그러운 딸기들의 안부를 살폈다. 함께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햇살 아래서 소박한 도시락을 나누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딸기들이 더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러게요. 올해는 정말 풍년인 것 같아요. 나의 마음도 함께 풍요로워졌다. 저녁에는 둘이 함께 마주 앉아 요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미란이 없었던 지난 10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미란 씨가 오신 후로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미란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떠돌아다니며 일할 때는 내일이 어떨지 불안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되고 마음이 편하네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잔잔한 전류가 흐르는 듯 희미한 설렘이 우리를 감쌌다. 딸기 수확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마음 한편으로 아쉬움이 들었다. 딸기 농사가 끝나면 미란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딸기 농사가 거의 끝나가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기에 그녀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농사가 끝나면 자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나의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다. 농사가 끝났으니 이제 미란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에 나가 와인 한 병을 사왔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특별한 날이에요. 미란 씨와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 씨, 이제 농사가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란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글쎄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서 계속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의 말에 미란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서요? 네, 저와 함께요. 나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미란 씨와 함께 보낸 이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란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동우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나의 손에 닿는 순간 벅찬 감격과 함께 뜨거운 희망이 밀려왔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제는 아내로 평생을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동우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날 나의 가슴에 스며든 것은 전에 없던 빛나는 희망과 벅찬 감동이었다. 메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의 다소 거친 손길은 나의 오랜 갈증을 채워주었다. 나의 심장을 감싸는 탐스러운 가슴봉우리에 붙은 딸기처럼 붉고 검붉은 꼭지는 벌써 긴장하여 쏟아나듯 굳어져가고 오랫동안 말라있던 계곡 속 백합는 어느덧 촉촉하게 물을 머금고 주인을 기다리는 새색시 마냥 부끄럽게 얼굴을 붉혔다.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잊었다고 여겼던 삶의 활기가 한 사람의 따스한 손길로 인해 다시 내 존재를 눈부시게 깨우고 있음을 말이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이 딸기밭에서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한 봄을 만났어요. 미라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사람들에게 말했다. 예순을 넘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동우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동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란이 그의 마음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다음의 봄, 두 사람은 함께 탐스러운 딸기잼을 만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딸기밭에서 싹튼 늦은 사랑은 이제 평생을 함께할 달콤한 동반자가 되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홀한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